우선 금융권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종류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1차 면접, 그 다음에 2차 면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차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하게 되고요. 뭐 토론, PT 면접,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롤플레잉, 뭐 세일즈 면접. 1차 면접에서 굉장히 다양한 실무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1차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2차 면접으로 가셔서 임원분들과 같이 뭐 인성 면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다 자기네 그 금융기관 안에 연수원들이 있어서 이 면접의 과정을 합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짧은 기간 동안 요 면접을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 다 지원자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특성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 해서 1박 2일을 이렇게 모아놓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면접이 굉장히 피곤하고 면접이 굉장히 힘들고 면접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각각 면접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덜 부담스럽고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집단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이죠, 보통. 또 실무진들이 오셔서 이제 내 후배가 될 텐데, 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지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 면접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면접관하고 대화를 나눌 때 편안하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핑퐁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져 가려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시선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면접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막 시선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과연 고객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PT 면접인데요. PT 면접은 어떤 주제를 이렇게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주제를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PT 면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 지식보다는, 지식의 양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상대방한테 전달시키고 이해시키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금융 영업에서는 상당 부분이 영업활동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또 상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발언의 기회를 내가 많이 가져오고, 또 발언의 발언의 수위라든가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발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선을 집중받아야 되겠다. 그런 전략은 오히려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이 토론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끌어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서 너무 이렇게 방관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에서 너무 나선다거나 이렇게 튀는 행동을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토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토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인데요. 팀워크 면접은 뭔가 이렇게 주제를 주고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런 목표를 주고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리더십도 중요하고 팔로우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팀 전체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끌어가는가, 내가 팀 안에서 그런 조화로운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튀는 사람, 또 너무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요.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관심을 가져서 우리 팀원이 이 일을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예요. 롤플레이는 뭐 그 영업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선배와 후배 간에 그 직원 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은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던져주고 그걸 한번 연극처럼 해보라고 시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이렇게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건 얼마나 적극적인가, 또 서비스 마인드는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면접인데요. 세일즈는 무조건 잘 파는 거, 무조건 막 저돌적으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품의 특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고객을 설득시키느냐, 설득력,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면접별 중요사항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각 그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입사후 포부를 얘기해 달라든가, 뭐, 다른 회사는 솔직히 어디에 지원을 했나, 뭐, 이런 질문들은, 회사에 대한 그 관심도, 회사에 대한 애정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다른 회사는 어디에 지원했나라는 질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융권은 사실 금융권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중복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접 보는 날짜를 서로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정해서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복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설사 내가 중복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숨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내가 중복 지원을 했다면 좀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도 지원을 했지만 제가 더 가고 싶은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그곳 둘 중에 두 곳이 다 합격한다면 나는 이 회사에 다니고 싶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업종 관련 질문들입니다.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또 우리 회사 상품에 대해서 좀 아나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전공이 직무와 맞지 않는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또 불만 고객이나 해약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것들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불만 고객이나 해약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은 사실 상황 면접에서 롤플레이 면접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전공이 직무와 맞지 않는데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금융권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경 계열을 훨씬 더 우대했지만 지금은 전공이 다 타파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금융기관도 이렇게 통섭형 인재를 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술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전공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막상 내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더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금융업에 지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배웠던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들을 금융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현명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를 꼭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실 1분 자기소개는 외워서 많이들 가시죠. 외워서 가시는데 사실 외워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답변이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갖은 미사역으로 다 넣어서 정말 좋은 말들을 넣어서 아주 화려하게 자기를 표장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1분 자기소개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관들이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긴장감을 풀고 평정심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시려고 하기보단 내가 나의 강점을 편안하게 내가 그냥 말하는 어투로 편안하게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고요. 다만 마무리는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입사 후 포부로 마무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이것만은 꼭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이야기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아보시거나 또 저에게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